네, 안녕하세요. 네, 신홍원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원산지 관리사 기본 이론은 다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산지 관리사에서 이제 기출문제 부분을 저희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산정보원에서 그 각 과목별로 그 기출문제집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교재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다 기출문제를 다 열거를 해놨고, 근데 그 가장 최초 때 시작했던 것들은 좀 밀어내기식으로 원산정보원에서 빼고 있어요. 그래서 1회부터 언제까지는 좀 밀어내기식으로 계속 연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문제는 다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출문제 분석 강의는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최신 거는 다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가 교재를 딱 놓고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아래에 해설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해설이 좀 빈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별로 이 출제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그리고 다른 어떤 틀린 것을 찾는다 그러면은 그거 틀린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리고 맞는 지문들은 왜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산지 정보원에서 이제 나오는 그 원산지 관리사 시험 문제를 보면은 거의 교재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좀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해설집을 이제 기본서랑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은 그럼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가볍게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해설집은 제가 하는 대로 연필로 메모를 잘 해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교재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경향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시험 기본 교재에 있는 편대로 나와 있는데, 보면은 그 첫 번째 그 HS 품목분류 제도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통칙입니다. 통칙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부분들은 이제 11부 쪽, 섬유 쪽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16부 쪽, 기계나 이제 90류에 있는 기계들, 84, 85, 90류에 해당하는 그쪽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품목분류라는 게 이제 어떠한 주규정, 호의 용어에 따라서 이제 중요시 여겨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통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규정, 호의 용어를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리고 호의 용어 같은 경우에도 네 자리를 절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류에는 어떤 분류 체계로 되어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호의 용어를 다 외워야 되냐? 호 번호랑 호의 용어를 다 외워야 되냐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8회 7번 문제부터 볼게요. 통일 산품명 및 부호 체계. 이게 바로 HS죠. 품명이랑 체계 뭡니까? 그 코드입니다. 에 관한 국제협약. 줄이면은 HS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요런 문제들은 잘 나옵니다. 당연히 맞춰야 돼요. 자, HS 협약은 관세 협력 이사회 주관하에 종전 4단위 품목 체계를 6단위로 확대 개편해서 1988년 우리 올림픽이 일어난 해저에 정식 발효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종전 4단위 품목분류 체계를 6단위로 확대하여라고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1988년 때 HS라는 협약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HS 협약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WC에 가입된 곳들이 요거를 자기가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근데 이전에는 CCCN 체계였습니다. CCCN 체계. 그래서 요 시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종전이라는 거는 1976년도 때 했던 CCCN입니다. CCCN. 그래서 요거는 1976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세 부가 목적이었고,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통계 목적으로 SITC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계 목적이었어요. 그죠? 네, 이거를 다 이제 관세 부가 목적, 통계 목적을 모두 다 흡수를 한 게 바로 HS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HS 협약은 관세 협력 주관의 종전은 CCCN을 말합니다. 그리고 SITC를. 그죠? 자, 이거 맞는 답이고. 자, 그 다음에 HS 협약 전문에서는 국제무역 촉진하고 통계 수집 비교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무역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과 HS 6단위까지 전부 다 통일을 하였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라는 뜻이 전 세계적으로 그 품목분류 HS 코드나 품명에 대해서 일치를 시켜야지 통계나 그런 게 다 집중이 돼서 그 분석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3번 HS 협약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의무입니다. 의무 조항. 그래서 HS 4단위까지는 수출입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에 해당하는 그 관세율을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HS 코드별로 관세가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HS 4단위까지는 수출입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4단위가 아니죠. 6단위입니다. 6단위. HS는 6단위까지 전 세계 통일이에요. 전 세계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산지 결정 기준에 보면은 그 6단위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6단위까지 전세 공통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네 국가에 따라서 세분화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6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HS 협약 부속서 HS 품목 분류표. 이게 바로 관세율표죠.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관세법에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 게 관세율표입니다. 부속서죠. HS 품목 분류표는 부류, 호, 소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이죠. 그래서 6단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 7의 1번 문제 볼게요. HS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S 협약 제정 목적은 국제 상품 물류 체계에 대한 통일을 위하고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관세율에 점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하여 국제유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다? 이건 틀린다면죠. 요거 같은 경우는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 같은 경우에는 WCO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WTO입니다. WTO. WTO에서는 자유무역을 표명하기 때문에 WTO에서는 WTO 양호 관세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품목에 대해서 WTO에 가입된 국가 같은 경우에는 WTO가 정한 그 양호 관세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관세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이제 효과적인 게 WTO에 가입된 국가 대 국가별로 하는 게 바로 FTA죠. 그죠? 그래서 철폐 또는 인하는 HS 협약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틀린 답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HS 협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 1992년도가 아니죠. 1998년도죠. 항상 1988년도죠. 항상 올림픽 때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HS 시작은 올림픽 때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1988년입니다. 틀리나요? 자, 각 체육국은 개정된 HS 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자국의 관세율표 등을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답이죠. 발효된 날부터. 그게 언제냐? 1988년 1월 1일자로 전 세계적으로 HS 코드랑 품명에 대해서는 일치를 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자, HS 협약의 통칙과 주규정 그리고 소호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일부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되죠. 통칙, 주규정, 그 다음에 HS 코드 6자리, 그 다음에 품명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통일한 거죠. 그래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11의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HS 협약 체약 당사국은 그래서 WCO에 가입이 되고 HS 협약을 따르도록 이제 체약 당사국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HS 해석에 관한 통칙, 그 다음에 주규정, 호의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절대 안 되죠. 그러면 통일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S 품목분류표의 HS 번호 순서와 호주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을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HS 번호에 대한 순서 0101, 0102, 003 그런 순서들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소호에 대해서도 추가 또는 변경을 금지를 합니다. 그렇죠? 6단 소호가 6단이잖아요. 6단까지는 무조건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HS 6단위 수준을 초과해서 추가로 품목 번호를 설정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HS 이거는 WCO에서 정한 거죠. HS입니다. 이거는 몇 단이다? 6단이다. 6단위. 요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통칙, 그리고 주규정, 그리고 소호까지 6자리까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거를 그대로 관세법에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관세표를 보면은 요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갖고 왔어요. 관세법에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기재부 장관이 요거를 근거로 여기 있는 HS를 근거로 여기는 HS죠? 갖고 왔으니까 근거로 요거를 또 세분화하였습니다. 세분화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 외국에서 만약에
뭘까요? 뭐 전압기를 갖고 왔다. 그러면은 전압기 같은 경우에는 뭐 8504XX에 분류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입하면은 생안전 확인 대상, 그리고 수입 요건, 전기통신법을 지켜야 되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정해 바로 HSK입니다. 세분화했어요. 우리나라는 몇 자리다? 10자리다. 10자리까지 세분화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로직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6단위 수준을 초과하여 추가로 품목부를 설정하는 것은 금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단위 초과에 대한 수입 통계는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지 3번 같은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으며 7단위 초과에 대해서 수입 통계는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6단위까지는 무조건 의무적 공개인데 7단위 초과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HS 협약이 발효된 날부터 1998년 1월 1일 자국에서 사용하는 관세표 및 통계 품목분류표를 HS 품목분류표와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맞는 답이죠. 자, 다음 12의 19번 볼게요. 자, HS 품목분류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HS 협약은 CC의 주관 하에 1983년 WCO에서 종전 4단위인 CCCN을 6단위로 확대 개편해서 1988년 1월 1일 정식 발효했다. 그렇죠? 맞는 답이죠? 이때는 4단위였어요. 4단위. 4자리였습니다. 4자리.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제 6자리다. HS는 항상 6자리다. 전 세계 통일입니다. 전 세계 통일. 자, HS 품목분류표는 가공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물품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부에는 뭐가 분류돼요? 그 동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어떤 특정 가공을 하면은 어디로 가요? 일반적으로 4부로 갑니다. 그래서 그 HS 같은 경우에는 품목 분류가 이렇게 가공도 그리고 재질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원산지 결정 기준에 주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도가 높아진 순서대로 물품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분별, 용도별 분류를 초과해서 이제 품목 분류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분별, 용도별. 그래서 아무리 뭐 그 가장 좋은 예시죠. 우리가 01류를 보면은 산동물이 분류를 하죠. 근데 이것들이 용도가 만약에 흥행용이다 그러면은 95085로 갑니다. 자, 그런 것이 예시예요. 자, 3번 HS 해석에 관한 통칙, 주, 소호의 범위는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답이죠. 각 체약 당사국은 HS 국내법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문맥을 조정할 수 없으며 HS 6단위 수준을 초과해서 추가로 품목분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HS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문맥을 조정할 수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이라는 것은 실질이 아니에요. 문맥은. 그래서 그 뭡니까? HS 협약에 있는 우리 통칙, 주규정, 호의 용어들을 보면은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영어에 대해서 문맥 갖고 왔을 때 해석이나 그런 걸 할 때 자국의 실정에 맞게 문맥까지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 영어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실상의 품목분류 체계에서 맞춰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관련 통칙, 주규정 그런 거에 대해서 문맥에 따라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문맥을 조정할 수가 있다.